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카리니 스리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카리니 스리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하십니까? 시청자분 중에서 오후 10시 3분님께서 페모텔 이야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랑 거의 흡사한 장소를 아마 겪으셨던 그분이 아마 나타나셨었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카리니 스리니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귀종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지만 카리니 네네. 스리니님도 정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번에 10시 3분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그 장소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그때 활동했던 인원들이 동시에 다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오후 10시 3분님이 겪은 거 그리고 카리니 스리님이 겪은 거 이게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게 네. 인증이 돼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분을 모시고 거기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분께서도 그런 게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리니 스리님의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직업은 간단하게 밝혀도 되니까 직업은 군인이고요. 군 생활을 한 지는 지금 현재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은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고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포항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예전에 군 생활 하신 분들께서는 을지훈련이라고 알고 계시고 조금 신세대 분들께서는 UFG라고 알고 계시는 육해 공군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뭐 특수작전팀이라고 해서 적지의 목표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팀이고요. 그런 팀들은 통상적으로 훈련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수부대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데 이런 큰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는 저희가 통상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낙하산을 메고 강화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훈련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른 민간인들 밭에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에 떨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이동이랑 전술이동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해요. 이 행정이동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행군할 때 일렬 종대로 도로 따라서 쭉 그냥 뭐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행군만 하는 게 그런 게 행정이동이고 전술이동은 산 속에서 민간인들도 보지 못하게끔 숨어서 이동을 하거나 어떠한 임무를 하는 게 전술 행동인데 그런 민간인한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 때문에 전술 행동과 행정 행동을 섞어서 하거든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포항 비행장에서 저희 팀하고 다른 팀 한 개 팀, 두 개 팀이 해서 한 개 팀당 7명씩이에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한 개 팀당 7명씩인데 14명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저희 지역에 저희 팀 7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다른 팀 7명이 낙하를 하게 되는데 그 낙하 장소가 칠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정확하게 지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칠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낙하 장소예요. 비행기 타고 강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되게 괜찮았었는데 강하를 시작해서 낙하산이 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부는 상층풍, 지상에서 부는 하층풍이 두 개가 반대로 돌면서 사람이 이렇게 꼬이는 형상이 되게 되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한쪽은 바람 따라가지고 가다가 밑에 내려와서는 반대쪽으로 확 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는데 7명이 순서대로 낙하를 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 강화자였는데 첫 번째 내려갔던 인원이 내려가면서 그 하층풍에 잘못 말려가지고 착륙을 하면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행히 착륙 지점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다 착륙을 했고요. 이제 그 전술적으로 착륙을 한 이후에 행정적으로 낙하산을 모으고 저희가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원들 다 모아서 안전 유무라든가 확인을 하니까 그 인원이 발목이 좀 많이 부어서 훈련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전부 다 간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당장 훈련 참가하기는 어렵고 점심 먹으면서 의무 진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실제 훈련 시작할 때 그때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위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6명이 점심을 먹고 완전 무장 45km 되는 거 메고 행군을 시작을 해요.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여있기로 되어 있던 지점이 침투 대기 지점인데 그 침투 대기 지점까지 한 21km가 되는데 길잡이를 해야 되는 포인트맨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6명이 완전 무장을 메고 4시간 만에 거기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4시간 만에 21km를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하는데 그 목표 지역에 거의 다 가기 직전에 시간이 조금 빠듯했어요. 아무래도 네. 거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지난번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HID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뚫어가거든요. 목표 지역을 놓고 나침판을 놓고 도로든 강이든 산이든 가시덤불이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뚫고 가다가 보니까 목표 지역에 거의 다 왔는데 그 지역은 이미 뭐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안전에도 위해되고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조금 벗어난 곳에 산 아래쪽에서 위를 보니까 중턱에 약간 평지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어쩔 수 없다. 저기는 이미 안 되니까 부대에다가 보고를 하고 뚫어서 올라가자. 6명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으로 직선으로 거의 절벽 수준의 산을 직선으로 뚫어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보니까 차량 한 대 정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승용차 하나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막 바닥이 깨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예전에 여기 뭐 건물 지으려다가 말았나 보다 오. 이런 생각이 들고 막상 거기를 올라가서 주변 내구역을 확인을 하니까 나무들이 되게 많이 무성이 우거져 있지만 반대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콘크리트 도로와 그리고 올라왔던 길에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콘크리트 도로가 상태는 되게 안 좋은데 사람들이 왕래 안 한 지 오래된 느낌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우리가 무장이라든가 이런 걸 숨겨놓고 임무를 수행을 하면 후속 부대에서 와서 이 무장을 회수하고 뭔가 지원을 해주기에 조금 용이한 장소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까지 본대에다가 무전으로 좌표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 작은 장소지만 각자 모퉁이로 2명 1개조씩 해가지고 3개 팀이 이제 흩어져서 저녁이 될 때까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왜냐면 21km를 45km 무장을 메고 4시간 만에 주파하려고 하면 힘들지. 군대 갔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뛰는 수준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땀을 많이 흘린 상황도 있었고 탈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수분을 보충을 해야 돼서 거기다가 무장을 땅을 파서 은닉을 시키고 저녁은 이제 그때부터 전투 식량을 먹거든요. 전투 식량을 먹고 소통에 가져왔던 물 정도를 조금 취식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냥 쉬면 안 되잖아요. 전술적 행동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혹시 다른 대항군들이 있는가 아니면 훈련을 통제하는 통제관들이 있는가 거기에도 저희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나무 더미라든가 직당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덮으면서 조금 휴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질 정도가 돼서 거의 한 9시 정도가 됐거든요. 9시 정도가 돼서 날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저희가 이제 모이지는 않고 무전으로만 개인 무전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무전으로 다 각자 이상유무 보고를 받았는데 발목 때문에 못했던 인원이 훈련에 참가를 한 거예요. 걔는 이제 똘비라고 할게요. 그 똘비는 임무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라서 제일 앞에서 움직이는 인원이고 나머지는 3명 나눠가지고 이렇게 2개 조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인원까지 이제 도착했으면 무전보고를 날렸을 건데 무전보고 안 날리고 있다가 이제 인원 이상 유무랑 얼마 뒤에 시작한다. 워치 스탑을 하자.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특수부대들 임무 시작하기 전에 시간 동시에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오, 멋있다. 오. 네. 그 이제 워치 스탑을 한다라고 딱 날리니까 걔도 이제 답변을 하길래 왔구나 생각하고 발목 괜찮냐라고 무전기라서 그런 건 못 물어보고 뭐 임무 수행 가능 여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워치 스탑을 하고 이제 밤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대략 1km고 산 속이에요. 나무도 되게 많이 우거져 있고 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그만한 콘크리트 도로,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콘크리트 도로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산 중반 지점에서 산 꼭대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산의 능선을 따라서 한 능선 넘고 그 다음 능선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악에서 한 1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3시간 정도를 잡아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산속에서 조용히 적들한테 안 들키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원이 먼저 이동을 시작을 하죠. 먼저 이동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월광이라고 해서 달빛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식별이 될 정도까지 위치만 두고 한 30m, 50m 정도까지 두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에는 무전으로만 교신을 하거든요. 무전으로만 교신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따라가도 되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교신이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5분마다 교신을 하거든요. 근데 교신이 안 된다 그러면 직전에 교신됐던 지점으로 다시 이동해서 교신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한 번 교신이 안 돼가지고 그 인원이 다시 백을 하고 저희도 뒤로 약간 물러난 상태에서 직전 교신이 됐던 지점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시작을 하죠.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원래 계획되어 있던 지점에서 이미 시작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잖아요. 공사장 때문에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무전 때문에 또 조금 더 틀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전술적으로 대응을 맞추고 그 인원을 먼저 보내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 교신을 합니다. 계속 교신을 하는데 주변에는 계속 나무만 우거져 있고 수풀만 우거져 있고 가시덤불 조금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통상 앞에서 이동을 할 때는 따라오라고 나뭇가지라든가 아니면 수풀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제일 뒤에서 오는 인원들은 그걸 다시 원상태로 맞추고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그때 달빛이 한 50% 정도밖에 안 비치는 상황이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고 나무가 없으면 산속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한 2시간 정도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인원들이 점점 지쳐가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느리게 나무 밟는 소리라든가 지푸라기 밟는 소리가 없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앞에 길잡이 하는 인원은 길리슈트라고 하는 엎드리면 수풀처럼 보이는 그런 전투 옷을 입고 이동을 하거든요. 걔는 몸에 걸리는 게 더 많아요. 조금만 지나가도 나뭇가지에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니까 더 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 더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는 인원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속으로는 얘 너무 조심성 없이 움직인다. 근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너무 조심성 없이 움직인다. 조심히 이동해라. 안 들키게 조심히 이동해라. 무전을 날리고 그렇게 계속 5분 단위로
확인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제 마지막 거의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와갔을 때 산 정상이거든요, 거기가. 산 정상까지 가면 얘가 기다렸다가 우리가 오면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산 정상인 거예요. 이 인원이 안 기다리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혼자. 그래서 다시 직전 지점으로 이동해라 무전을 날렸죠. 근데 무전을 안 받아요. 이거 뭐지? 왜 안 되지? 왜냐면 아시겠지만 산속에 나무가 많고 하면 전파가 방해가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산 정상은 나무도 잘 없고 주변이랑 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압선이나 이런 거 아니면 안 터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전이 안 돼요. 무전을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3명을 남겨두고 저희 3명이 먼저 찾으러 한번 내려가 봅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산 정상에서 한 20m 정도 산으로 했을 때 한 8분 능선까지 왔을 때 그게 딱 끊어져요. 그리고 교신을 했는데도 또 교신이 안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얘 교신 끊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훈련의 목적상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교신이 없으면 약속돼 있는 지점으로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교신도 없고 근데 분명히 얘는 지나가는 흔적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것도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이동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흔적은 있는데 저희가 걔가 안 보이니까 돌비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산에서 소리칠 수는 없고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이제 거의 한 밤 12시에서 1시 되는 시간인데 반대편 산에서 이제 대항군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적의 역할을 하는 인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자관들도 조금씩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 부대에다가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저희도 안 들키기 위해서 위장을 하면서 조금씩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죠. 조금씩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길리슈트를 입으면 그냥 풀숲을 지나갈 때 슥삭 슥삭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무든 풀이든 관계없이 저벅 밟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되게 멀리서 들리길래 큰일 났다. 왜냐하면 대항군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으니까 산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대항군에서도 앞쪽에 먼저 보내는 그런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 부대가 와서 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급조로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갈 생각으로 주변을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6.25 때 전투의 흔적들 그런 것 때문에 무계호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참호라고 해서 지붕이 없는 땅만 임시로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 2명, 3명 정도 엎드려서 앞쪽을 보거나 아니면 전투를 치를 수 있게끔 파놓은 걸 무계호라고 하는데 그게 한 3-4개가 보이는 거예요. 3-4개가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무덤 바로 옆이라 가지고 저희도 약간 좀 금기 같은 게 훈련할 때 되도록이면 무덤이나 이런 쪽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쪽에 저희가 들어가서 엎드린 상태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하고 이렇게 덮었죠. 덮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던 그 저벅저벅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템포가 늦어져요. 템포가 늦어지고 그게 하나였던 소리가 2개로 나눠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여기까지 올 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 분명히 돌비가 오는 거였으면 그냥 1개 소리만 들렸을 건데 돌비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2개의 소리가 계속 그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엎드려 있자. 무전으로 무선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교신을 제가 넣을 때까지 무조건 다 조용하고 수풀로 덮고 위장을 해서 엎드려 있자라고 하고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저희 주변에서 맴돌다가 실제로 저희 주변이 한 반경 30m 정도 되는데 왔다가 지나갔다가 반대편에 있는 인원들 또 밟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킁킁거릴 때 냄새 맡을 때 습습 이런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꼭 산짐승이
냄새 맡는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산짐승이면 오히려 더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라고 해서 있다가 뒤로 빠지고 난 다음에 밟혔는 인원한테 무전으로 물어봤어요. 뭐였냐? 밟았는데 뭐였냐? 되게 애매하대요. 사람이 밟으면 사람이 밟는 그 밟고 지나가는 압박감이 있을 건데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압박감은 아닌데 그렇다고 산짐승도 아니래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인원들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일단 돌비가 연락이 끊어진 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대항군이면 아이씨 들켰다 이렇게 하고 부대 들어가서 욕 얻어먹고 마는데 그것도 아니고 통제관도 아니고 정말 느낌이 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밤안개라고 아시죠? 밤에 안개가 산속을 이제 더 뒤덮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앞이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약속된 지점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얘가 듣건 말건 일단 마지막 무전으로 저희가 암호명으로 했던 그 지점으로 이동해라라고 그냥 무전을 보내요. 보내고 뒤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전에서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저희는 이제 군대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로 무전을 안 하잖아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은어라던가 서로 약속했던 말로 해서 교신을 하는데 되게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다급하게 산으로 이렇게 딱 3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서로 그냥 눈빛만 딱 교환하고 바로 그냥 포복 상태로 산 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소리가 났었으니까 혹시나 얘가 뭔가 이상이 있었으면 위로 올라오라는 신호니까 그렇게 정상으로 이동을 했죠. 정상을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밤안개가 깔리면서 산 쪽은 안 깔리고 산 밑에만 깔린 상황이에요. 주변을 조금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됐죠. 근데 앞쪽에 있던 대항군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이 매복을 들어갔구나. 진지를 다 파고 이제 매복을 들어갔구나.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근데 똘비는 보여야 되는데 똘비는 어디 갔지? 똘비는 어디 갔지? 무전을 날리고 그때도 교신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본대로 보낼 수 있는 다른 큰 무전기 가지고 본대로도 보냈어요. 예. 얘가 지금 똘비가 교신이 안 된다. 오. 근데 약속했던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최종 교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또 교신이 안 된다. 지금 산 정상인데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훈련 여기서 중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최초 약속했던 지점으로 빠지겠다. 보고를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큰 무전기로 그게 개인용 무전기뿐만 아니라 큰 무전기에서도 들렸거든요. 큰 무전기로 산으로 가라고 얘기했는 거 누구냐? 평문통화 있는 거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평문통화 한 적 없다. 훈련하고 있는 저희가 본대로 무전을 넣기 전까지는 본대에선 저희한테는 무전을 안 넣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큰 무전기에서도 산으로라고 이야기를 뜨니까 저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포복을 해서 기동을 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만약에 돌비가 다쳤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구조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았다. 그건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일단은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그러고 뒤로 돌아서 내려가는데 산 꼭대기에서 능선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왔던 길 따라서 다시 덤불을 헤치고 내려가는데 저기 앞에 길리슈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늘 보다 보니까 수프라고 어우러져 있어도 보이거든요. 길리슈트 딱 보이길래 똘비 찾았다. 다행이다. 그리고 걔한테 이제 무전으로 교신을 보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따라가야 되냐, 뭐 때문에 거기 있냐라고. 앞에 있어야 되는 애가 뒤에서 나오니까 보냈는데 무전 교신을 안 받아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거리면 무전도 터져야 되는데 무전을 안 받아요. 그러고는 군대에서는 완수신호라고 하죠. 수신호. 손으로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걸 해서 저희 보고 오라는데 저희가 다 거기서 약간 멈칫했는 게 제가 오라는 신호가 군대에서 약속했던 신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구 애들 네. 부를 때 조금 건방지게 부를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손만 까딱까딱해서. 그렇게 몇 번 하더니만 다시 돌고는 혼자서 스스스 가요. 그때는
저희끼리 이야기했죠. 좀 쌍욕을 하긴 했는데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야 제가 막내인데 왜 저러냐, 훈련에 개념이 없는 거냐, 아니면 머리가 살짝 갔나, 일단 내려가서 뭔지 한번 물어보자, 일단은 만나서 물어보자. 무전도 안 받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까 먼저 내려갔던 그것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밑에까지 내려가서 얘기해보자 그러고 3명 2개 조가 이야기를 하고 걔를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와. 분명히 저희가 왔던 길이에요. 저희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부터 독가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올라올 때 분명히 숲속이었고 나무하고 가시덤불, 넝쿨 이런 거밖에 안 보였는데 대나무 숲 사이로 독가촌이 보이는 거예요. 독가촌이라고 해서 산속에 혼자서 이렇게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독가촌인데 사람이 안 쓴 지 되게 오래된 독가촌이에요. 폐허가 된 독가촌. 우리 아까 전에 오면서 이거 못 봤는데? 너 봤었냐? 봤었냐? 다른 조 애들한테도 봤었냐라고 물으고 다 못 봤대요. 근데 앞에 애가 내려가니까 일단은 따라가자.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폐허가 된 건물들이 하나 둘 보이고, 그리고 저기 앞쪽에 갈색 적벽돌로 만들어진 조금 높은 구조의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담장은 적벽돌하고 이런 철제 펜스하고 연결해서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되게 빨리 내려왔거든요.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게 되게 빨리 내려왔는데 분명히 얘가 발목을 다쳤는데도 저희가 마음 먹고 따라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속도까지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저는 분명 뭔가 있다. 쟤 지금 다리가 아픈데도 저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면 분명 뭔가 있다. 일단은 전술행동 여기서 멈추고 일단은 따라가자. 쟤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그때까지도 돌비는 개인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따라서 막 가는데 얘가 적벽돌로 된 건물 벽까지 갔어요. 벽에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만나면 되겠다. 그러고 막 가는데 얘가 웅크리고 있는데 그 담장 높이가 철제 펜스 높이가 한 1.2m 정도 됐었거든요. 실제 높이는 한 1m인데 저희가 움직이는 쪽은 좀 더 지대가 낮아가지고 더 높게 느껴졌고 실제로 그걸 넘었을 때에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다들 이제 뭐 20대 초중반에 운동 열심히 하고 나름 또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애들인데 저희가 생각해도 저건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될 속도로 한 번에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순간 저희는 다 그걸 보면서 쟤가 저렇게 운동을 잘했었나? 쟤 아픈 거 맞나? 저놈 진짜 뭐가 있나? 이 생각에 그냥 슈트 입고 있던 것도 다 싸가지고 그냥 울러내고 한 번에 다 뛰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예. 걔를 잡으려고. 혼자서 저렇게 막 다리가 아픈데도 미친 듯이 내려가면 애가 가다가 분명 더 다치거든요. 그래서 걔를 일단 잡는 게 우선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 뛰자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뛰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소리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다 뛰기 시작했어요. 뛰었는데 저희도 그 벽에 딱 가서 넘으려고 했는데 협동심 훈련 같은 거 할 때 2명이 밑에서 받쳐주고 1명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걔는 그냥 훌쩍 넘은 거예요. 근데 와. 그걸 넘으려고 하는데 얘가 또 그 폐건물 앞에서 그 입구 쪽에 사람이 관리 안 했는 화단이 있어요. 잡초가 되게 무성한 화단. 거기에 또 이제 바닥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얘가. 저 새끼는 지금 이제 전술행동 포기하고 쟤 만나려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뛰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뛰던 놈이 갑자기 또 엎드려서 전술행동을 하니까 또 앞에 뭐가 있나 이 생각 때문에 저희는 또 약간 행동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예. 와, 이상하다. 뭐지? 그러고 일단은 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걸 보고 걔랑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딱 눈 마주쳤는데 느낌이 정말 쎄한 거예요. 밤에 달빛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사람 얼굴도 다 위장을 했고 하니까 눈만 보면 눈만 반짝하잖아요. 근데 그 눈만 반짝을 하는데 그냥 딱 느낌이 사람 눈빛이 아닌 것 같은 반짝이에요. 와, 예. 그렇다고 동물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미간 사이가 너무 넓고 불과 그 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던 애가 반짝하고는 다시 그냥 일어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얘 100% 뭔가 있다. 야, 그냥 다 포기하고 가자. 뛰어가지고 건물 안으로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얘는 이미 발자국 소리만 들었을 때 2층으로 올라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느꼈는 게 되게 관리 안 했는 건물에 먼지가 자욱히 쌓여 있고 문짝도 막 떨어져 있고 습관적으로 들어가자마자 건물 내부랑 구조랑 방의 개수를 스캔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텔이라고 그 상황에서 모텔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저희가 늘 시가지 대테러 훈련을 할 때 하는 그런 격실이 많은 건물 같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치기에는 문이 되게 많다. 그리고 복도가 너무 길게 연결돼 있고 장식들도 어둡게 장식돼 있고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우와.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분명 얘가 지나갔으면 먼지가 쓸려 있거나 올라갔던 발자국이 있거나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게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 거예요. 일단 나머지 5명까지 다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발자국 소리는 계속 2층에서 들려요. 네. 둥둥둥둥둥둥. 콘크리트인데 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포기했죠. 야 돌비야 너 뭐해?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발자국이 딱 멈춰요. 아 얘가 올라가서 멈췄나 보다. 올라가자 그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희 위에서 분명 들렸는데 그 짧은 1초의 순간도 안 되는데 바깥쪽에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 야외 쪽에. 예. 그리고 그 철제 계단 바깥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 저 바깥에 그 아까 내려왔던 사람이든 동물이든 뭔가 있다. 그리고 얘가 글로 이동을 했다. 건물이고 폐허가 된 건물이니까 소리가 울려가지고 우리 위라고 우리가 느꼈겠지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다가 잠깐 위에서 들렸다가 저기서 들렸는데 조를 나누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6명이 같이 또 바깥으로 이동을 해요. 바깥으로 이동해서 보니까 애가 이제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저희도 따라서 철제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한번 꺾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팀 이름을 그냥 1팀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때는 다르게 명칭이 있었는데 정말 크게 그 산이 울릴 정도로 1팀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는데 일단은 앞에 있는 애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뭐 통제관이나 대항군이 우리 발견했다라고 속이 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뛰어서 이렇게 뚜둑뚜둑뚜둑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플래시를 딱 비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딱 멈췄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선두에 있었거든요. 정말 3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철제 계단이 끊어져가지고 그 바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불빛 딱 보고 옥상을 딱 봤는데 뭐 없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얘는 뛰어서 넘어갔나? 어떻게 됐지? 야, 얘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소리 쳤는 쪽에 사람이 2명 서 있는데 한 명은 그 길리슈트 입었는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 한 명은 좀 좋은 랜턴 가지고 저희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사람 형체인 건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 소리가 올라가다가 절로 뛰어갔는가 보다. 아, 뭐지? 아, 오늘 왜 이러지? 그러고 막 뛰어서 내려와가지고 글로 갔죠. 그 2명 있는 데로. 2명 있는 데로 갔는데 가는 와중에도 그 랜턴을 들었던 사람이 저희한테 그래요. 야, 이 새끼들아 미쳤냐고 오만 쌍욕을 하면서 저희 보고 왜 정신 안 차리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거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돌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이 왔던 사람이 돌비를 데리고 왔는 수송을 해서 왔는 수송반장이에요. 수송반장이 운전을 해서 걔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너 수송반장 너 여기 왜 있냐? 돌비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니네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알려줘가지고 여기 와서 돌비 내려놓고 돌비 보고 찾아서 가라 그러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무장 숨겨놓은 건 다 확인을 했다. 밥 먹었던 쓰레기들도 숨겨놨는 거 다 확인했다. 근데 니네가 약속했던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없었다. 그래서 2명이 산으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산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니네가 무전으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냐. 우와. 걔네도 산으로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니네들도 안 보이고 흔적도 없고 해서 나는 다시 돌비 데리고 내려왔다. 얘가 발목은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뛰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라. 이제 6명이 다 벙찐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출발할 때 6명이었는데
중간 지점에서 저녁 먹고 출발하기 직전에 무전까지 해서 7명인 거 확인하고 갔는데 그게 7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비한테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아까 전에 산에서 막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산에 올라갔는 건 수송반장이랑 같이 저희 찾으러 올라갔다가 길 따라서 내려왔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는 뭐 담을 넘거나 건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었다. 네. 우리가 밑에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랜턴 비추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줬는데 왜 팀장님부터 해서 6명이 다 같이 담 뛰어넘더니만 다 같이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서 왜 갑자기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냐. 그리고 그 옥상으로 올라갈 때 팀장님 앞에서 팀장님 손 붙잡고 올라갔던 거는 뭐냐. 아니 내 앞에서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간 게 뭐냐니. 내가 제일 선두에 섰는데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간 게 없는데 미쳤다. 이게 뭐야? 미쳤다 이거. 와. 그러고 손목을 딱 봤어요. 예. 전투복에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흙으로 사람이 이렇게 꽉 잡았을 때 손자국 같은 게 있죠. 그게 전투복에 딱 묻어 있는 거예요. 진흙같이. 저희가 아무리 뭐 기고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자국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야 이거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최초 강화 지점으로 이동해서,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본대가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수송반장이 어쨌든 차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 차 타고 이동해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근데 일단은 부대에다가 무전 쳐가지고 확인하자 라고 하면서 본 부대에다가 무전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훈련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전에다가 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수송반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부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네. 부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 여차저차 이렇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분명 1km 이동했다라고 확인했는데 이동했는 지점이 불과 200m밖에 안 된다. 우리는 안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인원을 만났는데 지금 얘는 우리한테 합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거 뭔가 좀 깨림칙하다. 복귀하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됐던 적의 활동들, 그러니까 대항군의 활동들,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보고했는 걸로 해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할 거냐 라고 했는데 부대장님이 니들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대항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대항군은 뭐고 통제관은 뭐고 뭘 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전부 다 일단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일단은 복귀를 하래요. 복귀 와서 해명을 하래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국군 4명이랑 미군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은 장비들이 워낙 좋았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바디캠을 차고 있었어요. 바디캠을 차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그 차량을 타고 복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아까 전에 분명 대항군 움직이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미군 애들도 봤대요. 저희 애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무전으로 산으로 라고 가라고 하는 얘기 들었냐 못 들었냐. 들었대요. 미군들한테 들었냐라고 하니까 미군 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말을 어눌하지만 조금 할 줄 아는 애가 있었어요. 저랑 미국에 같이 근무했던 애라 가지고 걔가 산이라는 마운틴이라는 얘기는 들었대요. 그래서 가길래 그냥 같이 그렇게 움직인 거래요. 그러고 내려와서 부대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부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1년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니까 니들 귀신에 씌었냐 뭐냐 기압이 빠져서 그런 거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쓴소리는 안 하셨지만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군 애들은 영상 장비, 바디캠 장비를 다 제출을 해가지고 그 영상 보는 애들한테 줬는데 되게 놀라운 게 저희가 밥을 먹고 모여있고 같이 무전을 날리는 것까지는 영상이 녹화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용량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메모리 카드에. 근데 그때부터 저희가 합류할 때까지의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분석하는 애들이 이거 분명히 뭔가 녹화가 됐다. 왜냐하면 녹화가 안 됐으면 파일명이 없어야 되는데 파일명은 존재를 하는데 그 파일에 나오는 화면이 그냥 검정 화면이다. 근데 소리도 안 들린다. 분명 녹화는 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녹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걔네들이 보니까 어도비 CC로 파일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0.16초 단위의 프레임까지 쪼개서 봤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합류하는 장면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플래시로 저희 막 비추고 있고 저희가 막 서로 뭐 너 어디 갔었냐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정말 들었는 애들 아무도 없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무전을 그렇게 관측을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몇 명 정도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거 받았는 애들 하나도 없고 그거 받았을 때 그거 교신했는 애한테 물었어요. 뭐 교신했는 거 받았냐 제대로 받았냐. 왜냐하면 저희가 1번 지점에 적 한 명 발견하면 반대 부대 본부에서도 1번 지점에 적 한 명 발견 확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소리를 작게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 이 소리만 들었대요. 그러고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부대에서는 받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군 애들도 저희 애가 보냈는 걸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저희는 멈췄죠. 이제까지 그 땀 흘리고 새벽까지 고생했던 거 다 멈추고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점으로 가보자 라고 다음날 아침에 부대에 계시는 군종장교라고 하는데 네. 뭐 목사님 그다음에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 그리고 뭐 법사님이 한 분 계셨고 미군 측에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또 영적인 그거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야기가 빠지면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고 제 처남도 목사님을 지금 하고 계실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타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가끔씩 조금씩 이렇게 영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쓸데없이 한 번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군생활 하면서 아셨던 분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전화를 드리니까 혼자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지 말고 다른 한 명을 더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포항 흥해 쪽에 되게 신점으로 유명하신 무당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분이 저희 같이 갔던 애들 딱 다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는 애들 다 봤어요. 봤는데 니들 가면 안 되는 거에 같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 말도 안 했는데? 예. 아니요, 저희 뭐 다른 거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이렇게 훈련에 나와 있던 이런 지역, 왜냐면 그분은 그 지역 토박이니까 칠포하고 흥해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 지역 토박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위성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갔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세도 일단은 안 좋은데 니들 분명 가면 안 되는 곳에 갔어. 니들 갔는 대로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타고 왔던 차량이 지나갔으니까 나무들이 좀 부서져 있었겠죠. 네.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었던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딱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야 잠깐 세워봐 그러는 거예요. 오, 예. 차량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무당분께서 저하고 법사님하고만 같이 가재요. 꼬마들은 여기 있고 너하고 저 스님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법사님도 같이 가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진짜 모텔이었어요. 보니까 오, 진짜 예전에 폐모텔. 숙박업을 했던 모텔이고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적벽돌로 만들어진 모텔 있죠.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고 딱 가자마자 아이고 쟤한테 당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요. 그러니까 너 말고 저기 집 앞에 있는 거 안 보여? 그러길래 무슨 집이요? 그러니까 집이 안 보였거든요. 집이 안 보였는데 그 모텔밖에 안 보였어요. 저기 담 너머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집 안 보여? 그래갖고 보여요.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또 성큼성큼 가니까 그 다 부서졌던 독가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건 얘기를 못 해주고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얘한테 너희들이 걸린 거야. 근데 얘한테 걸리기 전에 너희가 뭔가를 잘못했어. 뭔가 잘못했는 게 있어. 그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니까 그 무덤 있던 자리에 홀을 파놨다고 했는데 그게 무덤 자리였어요. 무덤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그 무덤 하나만 빼고 다 이장을 해갔는 무덤 자리였고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다. 안 좋긴 한데
특별한 건 없다. 내려가자. 산세가 너무 안 좋다. 내려가자. 그러고 쭉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전투식량 먹었던 쓰레기하고 무장을 숨겼는 데를 봤는데 그때는 산 비탈이라서 저희가 몰랐거든요. 산 비탈이라서 몰랐는데 무덤 한쪽 귀퉁이를 판 거예요. 오. 정말 그 되게 오래된 무덤이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그늘지고 빗물 많이 쓸려가고 하는 데 가면 거의 평지처럼 보이는 그런 무덤 있잖아요. 관리 안 된 무덤. 그 옆을 그냥 저희가 파서 거기에다가 무장하고 집어넣었던 거였어요. 보시더니만 여기였네. 여기였네. 너네들이 얘 자는데 깨웠네. 잘못했네. 근데 얘 그전에도 누가 건드린 애들이 많네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불장난 있는 것도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얘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너희들 데리고 놀았네. 그러면서 너는 보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요 저 뭐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네가 여기서 보이면 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너 정말 감사해라. 너 예수쟁이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하고 너희 조상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이번에 산 거니까 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계속 홀려 있었으면 너 분명 여기서 객사할 운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위령제를 지내야 되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와 그러니까 다시 그냥 무덤 잘 덮어놓고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못 오게 앞에 금줄 쳐놔라라고 해서 그냥 저희 그 접근 금지 테이프 붙여놓는 거 있죠. 네. 그거 테이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무당분이 직접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부적 이게 태우시면서 뭐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내가 부대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여기는 뭐 훈련할 때도 애들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좀 훈련할 때 이상한 게 저 앞쪽에서도 사람 형체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였었다고 많이 네. 얘기하니까 그 무당분도 꼬맹이 때 6.25를 겪으셨대요. 근데 그 지역이 학도병들이랑 이렇게 북한군들이랑 엄청 많이 전사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치열했구나 거기가.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면서 왜 이거는 못 봤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다른 애들은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혹시나 보게 되면 그냥 거기서 기도나 한번 더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무당분 떠나시고 저희들은 이제 다 벙쪄 있고 그 미군 3명은 미군들한테 그 썰을 푼다고 난리가 났었고요. 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역대급이고 정말 소름이 이 이야기 한 번 듣는데 한 5번은 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제가 제 팔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 지금 정말 저처럼 소름을 많이 끼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후 10시 3분님의 사연을 들었던 분들일 거예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시청자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날. 그죠? 오후 10시 3분이라는 닉네임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이 페모텔과 산으로라는 내용이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맞아요. 카리니스리님이 이야기 다 끝난 뒤에 저기 어디 지역이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어요. 시들모에서는 그 지역이 어딘지는 포항이라고만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지. 근데 칠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냐 시들모가 이렇게 좁나 했는데 카리니스리님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더 소름 끼치셨을까. 저는 정말 겁이 많거든요. 네. 겁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서 뭐를 하지를 못하게끔 그냥 책상에 딱 앉은 상태로 딱 굳어 있었어요. 진짜 속으로 야 이거 칠폰데 야 이거 거긴데 우리가 그때 분명 못 들어가게 해놨었는데 왜냐면 그게 되게 오래 지났었으니까 벌써 한 12~13년 전 이야기였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또 들어갔나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예. 니들 그때 겪었을 때 그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들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자기 그 일 겪고 난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폐건물 근처에도 안 간대요. 폐건물 쪽에는. 와 이거는 카리니스리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후 10시 3분님이 역으로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치겠네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와, 이렇게 좁구나, 시들무가. 그리고 서로 제가- 이야기들이 인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차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차 타는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돼서 그 포항 지역을 떠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니네 혹시 그 지역 가봤냐? 그러니까 한 놈이 가봤대요. 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더래요. 예. 걔도 좀 겁이 많은데 기운을 좀 느끼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 형 오늘 와인딩 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아, 그래. 우리 오늘은 접고 그냥 이야기는 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걔가 그 근처로 이렇게 갔다가 너무 느낌이 세가지고 그날 걔는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근처에 기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차 돌려가지고 다시 왔대요. 야, 이거는 이야기가 미쳤다, 진짜. 근데 진짜 카리니 스리님께서 그냥 머릿속으로 영상이 보이듯이 설명을 잘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카리니 스리니 오늘 해주신 이야기 정말 또 진정성까지 또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당시 생각하니까 흥분도 되시면서 그때 생각이 날 거 네,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소름 돋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네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도 정말 소름 많이 돋았던 이야기였고요. 오늘 정말 늦은 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잘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질어질합니다. 오후 10시 3분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 소름 끼쳤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댓글로 남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리니 스리니님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등골이 서늘할 만큼의 무서움을 느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분은 훨씬 더 심하게 그 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괜히 또 이야기에 나왔다고 호기심에 찾아가 보지 마세요. 찾아가서 어떤 일이 생기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후 10시 3분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들이 또 무서운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후 10시 3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하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도 네. 분명히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야기 시작해 주실 때 키워드를 한번 딱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해 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네.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제가 준비해온 두 가지 이야기 키워드는 현실 공포랑 약간 제가 본 환각 같은? 환각인지 뭔지 약간 귀신인지. 그런 귀신인지 뭔지 오. 사람인지 이런 제가 본 것들을 토대로 한 얘긴데 예. 그래서 현실 공포랑 그런 귀신 공포가 막 뒤섞인 약간 그런 짬뽕 오호. 공포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려줄 이야기는 제 고향이 포항인데 그때 포항에서 제가 20살이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막 20살이 되어서 20살 되면 한참 신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집도 가서 술도 마셔보고 밤새 뭐 PC방도 해보고 갓 20살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다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겨워서 이 사건이 있었던 이날은 제 친구 한 명과 함께 재밌는 거 할 거 없나 하면서 그냥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밤 12시를 막 지나던 때였는데 계속 걷다가 아 진짜 뭐 할 거 없나 걷고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서 같이 있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친구가 면허를 일찍 딴 친구였는데 갓 20살이 되면은 면허를 딴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차가 있는 사람은 더 없고. 그렇죠. 이제 아빠 차, 엄마 차 끌고 나가야지. 네. 예. 네. 근데 그 친구는 면허도 일찍 땄고 아버지가 차도 빌려드리는 그런 친구여서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나왔는데 너네 지금 어디냐? 우리 태우러 가겠다. 라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어요. 예. 저희는 와 너무 잘 됐다 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다 보니까 그 기분 알아요. 막 설레서 네, 그래서 설레서 기다리다가 친구 차가 오는 걸 보고 인사를 딱 한 뒤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네. 운전자 친구는 조수석에 있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같이 걷던 친구, 운전자 친구, 조수석 친구 이렇게 총 4명이 차에 타게 됐어요. 예. 차에 타고 이제 갓 20살이었다 보니까 차가 그냥 마냥 신기하고 친구 운전하는 거 보는데 막 재밌고 해서 와, 차 뭔데 이러면서 굉장히 신나고 설레는 기분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막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동네는 그냥 다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뭐 저기도 가보고 그러고 보니까 새벽 2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디 갈 거 없나 또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그래서 뭐 맥드라이브 가자 뭐 어디 가자 하다가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바다 근처 산에, 그러니까 포항에는 그냥 해수욕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바다도 있고 저 뒤에 다른 바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약간 공장들이 많은 그런 바다였는데, 그 바다 근처 산에 유명한 폐모텔이 하나 있는데 오. 같이 가볼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기가 센 편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위도 진짜 많이 눌러왔었어서 아. 막 깨름칙하고 그래서 가지 말자, 그냥 PC방이나 가자 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그리고 또 뭔가 뭐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괜히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가지 말자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다 막 신나가지고 가자 다 동의하는 듯이 말을 해서 그냥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폐모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새벽이라서 차도 별로 없어서 금방 그 근처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도착한 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앞으로 쭉 가면 제가 말한 그 공장들이 많은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로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그냥 덩그러니 툭 빠지는 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약간 언덕길, 산길인데, 산길에 나 있는 도로인데 그곳에 가다 보면 도로 중간쯤 옆에 폐모텔이 있다고 그 조수석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위치가 정확하네. 네, 위치가 딱 정확하게 오. 그 언덕길 중간에.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그 산길로 향했어요. 그 언덕에 들어가서도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불빛이라고는 그냥 차에 나오는 라이트로만 의지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천천히 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차도 한 대도 안 지나다니고, 그래서 엄청 깜깜하고 해서 쌍라이트를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가야 할 정도로 어두웠는데, 그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 중간쯤 왔나 싶을 때 저희가 달리고 있던 도로 쪽에 오른편에 갑자기 핑크색의 폐모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외벽이 핑크예요? 네, 핑크색이었어요. 오. 근데 뭐 간판도 따로 없고 불빛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폐모텔이라고 알고 왔는데 주차장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예. 거기 오래되어 보이는 차도 몇 대 주차되어 있었고, 폐모텔로 알고 왔는데 그냥 평소에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인 것 같은 차도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건물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 모텔만 덩그러니 있고 예. 뭐 불빛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암흑 그 자체였어요. 그냥 왠지 모르는 오싹한 기분도 들고 서늘한 기분도 느껴지고, 저는 진짜 그때도 막 계속 그냥 돌아가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좀 무섭다, 막 좀 기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친구들은 신나가지고 왜? 하면서 막 저기 앞에 세워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친구가 갑자기 폐모텔 바로 앞에 차를 덕 세우더니 장난을 친다고 이제 시동과 차 라이트 모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와. 순식간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져서 다들 숨죽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는데, 운전자 친구가 갑자기 웃으면서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시동을 탁 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차량들은 라디오나 블루투스 연결은 시동을 끄기 전에 만약에 블루투스 노래를 듣고 있거나 라디오를 켜놨으면 시동을 껐다가 다시 딱 켰을 때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네.
저희는 블루투스 연결로 노래도 안 듣고 있었고 뭐 라디오도 한 번도 킨 적 없고 그냥 그거 두 개 다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운전자 친구가 시동을 키자마자 라디오가 켜지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심하게 지직거리는 소리가 막 함께 나오더니 그냥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지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직 지직하고 그리고 이상한 채널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러는 막간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니 갑자기 또 툭 잠잠해지더니 심지어 채널을 또 안 떴어요. 뭐 무슨 헤르츠라고 뜨잖아요. 그런 것도 안 뜨고 그냥 주황색 불로 라디오만 딱 켜졌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애, 여자애, 남자애, 노인, 뭐 여자, 남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섞인 듯한 목소리로 산으로 딱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장난치면서 웃고 있다가 합을 맞춘 듯이 말이 툭 끊기고 운전자 친구는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제일 기공이 만장했던 친구가 차를 밟아서 막 속도를 엄청 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순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무심코 창문을 딱 봤는데 예. 너무 무서워서 제 뇌가 만드는 환각 같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이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기괴한 장면을 제가 선명하게 목격을 했거든요. 예. 폐모텔이 바로 보이는 방향의 창문 쪽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텔 주차장 쪽에서 제가 차가 몇 대 되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 차들 사이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모양의 검은 형태였는데 저희 차 쪽으로 막 뛰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였거든요. 제가 출발했을 때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보였거든요. 그게 딱 성인 여성 정도의 크기인 사람처럼 보이는 형태였는데 그냥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어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손을 막 정자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일정하게 진짜 막 뛰는 것도 전문적으로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빠르게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차를 막 따라 붙는 속도는 아니었고 일반 사람인데 좀 많이 빠른 달리기 정도 속도여서 금방 제 시야에선 사라졌어요. 와. 그래서 저희는 빨리 거길 벗어났고 그곳을 다 벗어난 뒤에 차를 딱 세우고 그 막 신나하던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운전자 친구가 먼저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만 들은 거 아니지? 딱 하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하던 다른 친구들도 이 몰카 아니지? 이거 네가 킨 거 아니지? 하면서 그 상황을 믿지 못하고 한참을 아까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가 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애들 말도 잘 안 들리고 너무 놀라서 막 가만히 있었는데 제 옆에 갔던 친구, 저랑 같이 걸었던 친구가 진짜 벌벌 떨면서 이게 다른 건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걔를 보면서 나도 봤다. 혹시 뭐 사람이 뛰어오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걔가 맞다 나도 봤다. 내가 뒤돌아봤는데 봤다. 니네 둘은 못 봤냐니까. 조수석에 있던 친구랑 운전자 친구들은 아니 우린 못 봤는데 니네 뭘 봤단 거야 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너무 자세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친구는 머리카락 길이도 봤대요. 예. 좀 긴 머리카락에 옷도 입고 있었대요. 심지어 옷이 막 약간 원피스 같은 거였는데 찢어져 있는 것 같았고 그만큼 휘날렸다 옷이. 예. 그리고 그 여자가 차 뒤에도 불이 좀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뭐 본 건지 뭔 건지 모르겠는데 표정도 본 것 같은데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 그래도 저희는 그게 지금까지도 귀신이었는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너네 못 받고 우린 받고 진짜 무서웠다 뭐 이렇게 그냥 끝냈고 넘어갔네요, 그냥. 네 넘어갔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그날은 그 폐모텔 사건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은 아니었고 그 일을 전혀 모르는 상관이 없는 다른 친구의 차를 그 폐모텔 사건에 같이 있었던 친구, 그러니까 제 옆에 있었던 친구, 저랑 같이 그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걸 봤은 그 친구랑 함께 차를 얻어 타고 드라이브 중이었어요. 여기저기를 막 드라이브 하다가 해수욕
직장 쪽 바다가 아닌 다른 바다, 그 공장 바다를 저희가 거기가 원래 그 약간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저희만 아는. 예. 뭐 다른 시민들께서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쪽을 또 가자 이렇게 해서 글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갔던 폐모텔 가는 방향의 도로였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언덕길로 들어가는 쪽 도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도로가 딱 나오는데 그 운전하는 친구 옆에 싹 보더니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 여기 알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전에 어떤 형이랑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그 폐모텔 또 유명하거든요. 동네에서는. 그 형이 폐모텔 가보자고 막 찡찡거려서 그래서 폐모텔을 같이 갔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혼자 켜지더니 이상한 잡음도 들리고 막 산으로 오라고 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진짜 그 순간에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딱 마주치고 너무 놀라서 계속 되물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른 건 못 봤나 했는데 다른 건 못 봤대요. 근데 훗날 또 듣는 얘긴데 옛날에 사용했던 무전의 신호 같은 게 남아서 현재의 라디오나 전자기기 신호에 그 장소에 잡힐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기계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 거기는 검색해도 안 나오고 네. 뭐 내비도 안 찍히고 대강 주소를 잡아도 그리고 이름도 없는 폐모텔인데 아직 영업 중인 모텔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거기서 뭐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 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속에 그나마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뭐 그냥 소문이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듣고 네. 나서 든 생각인데요. 네네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라디오가 켜졌고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산으로 이런 소리가 나왔다라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친구랑 저희랑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 그러니까 네. 그 차를 얻어탄 친구 1년 반 뒤에 그 친구한테 툭 치면서 네가 말했지 나 몰카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니라고. 운전자 친구도 아 진짜 아니다. 예. 우리 그렇게 짠 적 없고 그냥 나도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말을 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와.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예. 정말 그 타이밍에 잘 도망가신 게 네, 아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특히나 흉가나 폐가에 있는 귀신들이 있죠. 네. 걔네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 근데 그 영역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거든요, 걔네가. 아 근데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냥 바로 붙는 거고 걔네가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를 쫓아왔다는 거는 찍었는데 결국에는 쫓아오지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천만다행으로 안 네. 들어간 게 정말 다행이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막 신나고 했는데 예. 아무도 들어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렇지. 누군가가 도운 거다 이거 진짜.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솔직히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막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닌데 네네. 그중에 몇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 소름 끼쳤어요. 오 첫 판부터 그냥.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서울 연남동 빌라 관리인 아저씨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제가 20살 여름 때 겪었던 일인데 제가 서울에서 좀 오랫동안 할 일이 있어서 제가 포항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20살 여름 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연남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살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여름이 다 끝나갈 시기였던 약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살짝 쌀쌀한 8월이었는데 그때가 딱 거기는 좀 특이한 게 뭐 다른 빌라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따로 관리인 아저씨가 안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관리인 아저씨가 따로 계셨거든요. 그 관리인 아저씨께서는 빌라 꼭대기층에 거주를 하시면서 빌라 청소, 각종 뭐 입주자들 컴플레인, 그리고 주차장과 빌라 입구 문 사이에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인 마루 판자 관리, 그 판자 옆에 또 작은 연못이 있거든요. 오. 물고기도 몇 마리 살고, 거기 물고기에 뭐 먹이도 주고, 뭐 연못 관리도 하고, 또 그 판자가 결국에는 또 흡연장인데, 거기 담배 재떨이 그런 거를 터는 그 공간을 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시는데, 그리고 빌라를 중심으로 빌라 겉부분, 그러니까 빌라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빌라 겉에 부분에 거기는 특이한 게 꽃을 막 키우셨거든요. 오. 꽃들도 직접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 네. 아저씨께서. 저랑은 진짜 간혹 가다가 가끔 마주치는 정도였는데 마주칠 때마다 엄청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건네주시고는 하셨거든요. 네. 가끔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에 제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을 딱 자려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한 오후 11시 넘는 시간이었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노크를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배달을 시킨 적도 없고 당연히 택배로 올 시간도 그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기도 하지만 문 쪽으로 일단 다가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제가 물었는데 대답이 없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길래 전 다시 침대로 향하는데 또 한 번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침대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일정한 세기가 딱 울리는 거예요. 똑똑똑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엔 다가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약간 살짝 침대 그 겉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대답이 또 없었어요. 그리고 한 5분 뒤에 조심스럽게 문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했는데 진짜 뭐 그냥 일반 복도, 그냥 고요함 그 자체였는데 저는 살짝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거 말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빌라 주차장 쪽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바닥을 이렇게 쓰시면서 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제 잘 잤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웃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저 잘 잤어요. 이러면서 아저씨께는 잘 주무셨어요? 했는데 아저씨는 갑자기 웃는 얼굴에서 정색한 얼굴로 딱 바뀌시는 거예요. 엄청 화이탈처럼 웃으시거든요. 근데 그 미소가 갑자기 그냥 표정 있잖아요. 그 미소가 딱 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도 안 깜빡거리고. 그러면서 대답도 안 해요. 제 말에. 예. 그래서 저는 어쪽스럽기도 하고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냥 네?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는 금방 갑자기 또 다시 웃으시면서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는데 딱히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뭐 혹시 흡연장을 좀 더럽혔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뭐 때문이시지? 뭐 기분 나쁘신 게 있었나? 이러면서 그날 하루 일과도 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네. 잠에 그냥 푹 들었는데 잠을 자던 도중에 또 갑자기 똑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번이랑 똑같은 일정한 섭세기로. 저는 가위 눌리면은 진짜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눈만 팍 떠지잖아요. 네. 저 진짜 눈만 탁 터지고 제 집 천장이 보이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유경험자였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풀리겠지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그때 눌렸던 가위가 너무 기분 나쁘고 가위에 눌린 상태인데도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위험에 처했다. 어.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 번 노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노크가 가위에 눌리면은 그래도 가위를 자각하고 꿈이다, 뭐 가위다 이런 거 아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노크는 진짜 한밤중에 문을 막 부시는 것처럼 진짜 쾅쾅쾅 하고 막 문을
부실 것처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뚜루룩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본어 누르고? 네, 근데 제 비밀번호 제가 누른 방식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근데 천장밖에 못 보고 있었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딱 그렇게 있는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고개만 딱 움직이는 상태였어요. 고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고개를 바로 문 쪽으로 딱 돌렸는데 제 침대 바로 앞에 어떤 벽이 있고 그 벽 옆에 주방이 있고 그 주방 바로 거기에 문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제 침대에서 문이 바로 열리면 거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겉으로 좀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나 뭐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코즈미 코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즈미 코러란 인간이 진짜 감히 대적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 그 공포처럼 진짜 엄청 거대한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딱 들어올 땐 제가 안 보이는데. 근데 제 눈에 보였던 게 팔다리 목이 엄청 긴 검은 형태의 뭐였는데 사람 모양인데 팔다리가 엄청 길었어요. 막 발톱 귀신처럼. 목도 엄청 길고.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문이 작잖아요. 낑겨가지고 막 끼익 그 문 쓸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복도 다 울려 퍼지고. 그런데 딱 코끼리만한 게 목부터 머리가 막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제 머리 바로 옆에까지 누워있는데 그 코끼리만한 게 천천히 팔과 다리를 집어넣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 진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느낌 받으면서 혼자 끄끄거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것이 다 들어올 때쯤에 가위에서 풀렸는데 딱 풀리자마자 그냥 제가 천장을 보고 막 고개를 까딱거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잠에서 다시 깨어난 것처럼 깼어요. 바로 휴대폰 딱 켰는데 시간은 진짜 엄청 늦은 새벽이었어요. 한 3시, 4시.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진정도 좀 시키려고 밖에 바람도 쐴 겸 담배를 하나 피우려고 1층 주차장 흡연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담배를 하나 딱 태우고 있는데 딱 태우고 편의점에 마실 거라도 하나 살까 해서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희 빌라는 변두리에 꽃을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인 아저씨께서는 그 꽃에 물을 줄 때 옥상에 그 호스가 있거든요. 그 호스로 물을 주시는데 한 6층 정도 되는 저희 빌라는 꽤 높아서 물을 주실 때 물 뿌립니다 아니면 꽃에 물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크게 하시고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꽃에만 딱 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편의점 가려고 빌라 나와서 딱 걷는데 비 온 날도 아니었는데 위에서 물이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제 머리와 어깨에 딱 이렇게 맞았는데 위를 딱 보니까 옥상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호스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돌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가지고 가만히 아저씨를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잘 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소름 끼쳐. 뭐야? 그냥 진짜 웃으시는 것도 아니고 웃으시다가 갑자기 무표정으로 막 그냥 또 6층이니까 높으니까 살짝 그 들릴 정도로 크게 잘 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저는 진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아저씨 갑자기 호스를 딱 놓더니 저를 보시더니 옥상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딱 가는 거예요. 내려오려고? 네. 전 너무 놀라서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상황 대처도 잘 못하고 또 이런 일도 처음이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고 저희 집이 또 2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조용하잖아요. 새벽이니까. 위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툭, 툭, 툭 하고 계단을 하나씩 걸어 내려오는 소리였는데 막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집으로 진짜 빠르게 들어가서 바로 그냥 진짜 손 떨면서 아무한테나 막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다행히 안 자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받는 거예요. 일부러 스피커폰 하고 소리 제일 크게 하고 제가 막 말 더듬으면서 방금 있었던 일에서 엄청 크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막 경찰에 신고하니 마니 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상한 게 그날 밤 이후로 아저씨와 한 번도 마주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한 4개월을 더 살았는데 거기서 예. 진짜 항상 흔적은 있어요. 항상 뭐 담배를 치웠다, 꽃이 계속 자란다, 뭐 빌라 복도가 청소가 되어 있다, 뭐 이런 흔적은 있는데 아저씨와 마주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일이 계속 곱씹어지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제가 실제로 들었던 녹화가 있고 가희가 들렸던 녹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희가 들렸을 때 그 녹화도 실제로 들렸었던 녹화가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녹화는 누가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관리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유력한 용의자는 관리 아저씨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의문인 게 저한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뭐 소음을 일으키거나 민폐를 준 적도 딱히 없었는데 굳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도 너무 궁금하고 왜 하필 또 한 번도 안 보인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제가 막 찾아다녔거든요. 일부러 한 번씩은 네. 6층 그쪽 올라가 보기도 해보고 근데 진짜 한 번도 못 마주쳤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 계약 딱 종료되고 저는 진짜 바로 방을 뺐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방 빼서 딴 데로 이사 가서 그렇게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네. 말이 무섭네. 잘 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와. 제가 잘 못 잤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색하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아우 굳이 미스테리하다 이거 진짜. 잘 잤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것도 대사도 왜 하필 잘 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럴 텐데. 네. 그리고 제가 가위 눌리고 밖에 편의점 나갔을 때 시간은 새벽 3시, 4시였는데 그때 또 잘 잤어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올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타이밍이 좋았던 건지 옥상에서 그 호스를 잡고 계셨고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돌비님께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야 오늘 오후 10시 3분님이 처음으로 네. 참여를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잘 다행이다. 하실까. 야 그것도 능력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네. 두 가지 정말 네.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만 네,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미님. 네. 자, 지금 오후 10시 3분님께서 와, 첫 번째 포항 폐모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연남동 빌라 관리인 아저씨, 이렇게 두 가지. 근데 마지막 관리인 아저씨 이야기는 진짜 기괴하면서 미스테리했네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아저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남겨주시고 그 포항 폐모텔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